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치아나 잇몸에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입냄새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구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구강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단순한 양치질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듣지 못한 전문가의 조언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단순히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 악화되면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약 3배 이상이래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약 3배 이상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약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구강 내 염증과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치주 질환이 심각해지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치아와 잇몸 건강이 뇌의 산소 공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금니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뇌의 일부 영역으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로 인해 치매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치주 질환은 이런 식으로 전신 질환과 연결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인 칫솔질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칫솔질은 매우 중요한 일상적인 치아 관리 방법이지만 단지 치아만 닦는다고 해서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잇몸에 축적된 플라그와 세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몸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칫솔질만으로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세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칫솔질 외에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을 할 때 치아를 닦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잇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질과 함께 잇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또한 치주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이미 형성된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고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을 통해 치주 질환으로 인한 전신 건강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기초적인 관리입니다. 이처럼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주 질환이 단순히 치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충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두 질병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닦을 때 충치만 예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치가 심각한 문제인 사람들 중에선
치주 질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충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과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다른 종류이며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즉,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많으면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은 적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치가 발생하는 원리는 주로 치아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하여 산을 생성하고 그 산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충치를 만듭니다. 이는 주로 치아의 표면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치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주 질환은 주로 잇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잇몸에 세균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영향을 미쳐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 치아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잇몸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잇몸을 제대로 닦는 것입니다. 잇몸을 닦는 방법은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비스듬히 대고 부드럽게 진동을 주며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때 칫솔모가 부드러워야만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즉 치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칫솔만으로는 제대로 청소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치간에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증식하면 치주 질환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이 부분을 청소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을 통해 잇몸과 치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을 예방하려면 치아와 잇몸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은 기본이지만 치간 칫솔과 치실을 추가로 사용하여 잇몸까지 신경 쓰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주 질환과 충치를 모두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려면 칫솔질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주 질환이나 충치를 예방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칫솔질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을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치아를 닦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을 좌우로 빠르게 문지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아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쳐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며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을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 외에도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의 작은 틈새는 칫솔만으로는 깨끗하게 닦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이 작은 틈새를 청소하는 데 효과적이며 치실은 더 좁은 틈새나 치아의 뒷부분을 청소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구강 세정기도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구강 세정기는 수압으로 입안을 씻어주는 장치로 칫솔과 치간 칫솔로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운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구강 세정기는 수압이 강하므로 초기에는 잇몸에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을 지속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강 세정기를 사용할 때는 입안을 세척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여 먼저 입안을 수압으로 세척한 후 칫솔질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미리 제거한 후 칫솔질을 통해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최소화하고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칫솔질만 하지 말고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구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주 질환과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에만 집중하고 치아의 표면만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 즉 치간에는 음식을 자주 먹고 세균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칫솔만으로는 완벽하게 청소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넓은 공간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로 칫솔보다 더 세밀하게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가 넓거나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치실은 치간 칫솔보다는 좁은 틈새를 청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미세한 공간까지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과 세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치실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세게 사용하거나 위아래로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 피가 난다면 이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세균이 축적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꾸준히 사용하여 잇몸 염증을 개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은 모두 중요한 구강 관리 도구이지만 각 도구의 사용 방법은 다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의 넓은 공간을 청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치실은 좁은 공간을 세밀하게 청소하는 데 적합합니다. 두 도구를 병행하면 치아 사이를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있는 경우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도구들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치실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크기와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실이 너무 두껍거나 거칠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세밀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칫솔질과 함께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 도구들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으면 치주 질환과 충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올바른 칫솔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칫솔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디자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칫솔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구강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칫솔 선택 기준은 칫솔모의 강도와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딱한 칫솔모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부드러운 칫솔모가 일반적입니다.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칫솔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민감한 사람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칫솔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모의 형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치아의 형태에 맞게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칫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칫솔모가 약간 각진 형태로 되는 제품은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아의 안쪽이나 어금니 같은 것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의 손잡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잡이가 휘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칫솔은 구석진 부분을 닦는 데 유리하고 편안하게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안 구조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종류의 칫솔을 시도해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칫솔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칫솔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마모되어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은 2달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가 많이 휘어지거나 찢어지면 그 칫솔은 더 이상 효율적인 구강 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칫솔로 교체하면 구강 위생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칫솔을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세균이 칫솔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칫솔 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칫솔의 크기, 손잡이의 길이와 두께 등은 모두 칫솔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칫솔의 크기가 너무 크면 구석구석 닦기 어려워지고 너무 작으면 청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 크기와 구강 구조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약도 칫솔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약은 단순히 맛이 좋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것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아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치약을 사용해야 하고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치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약의 성분도 중요한데 실리카와 같은 연마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너무 강한 연마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칫솔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와 적절한 크기의 칫솔을 선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자신의 치아와 잇몸 상태에 맞는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칫솔과 치약은 단순한 일상적인 도구가 아니라 구강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과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치아와 잇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치아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에 가장 해로운 음식은 끈적끈적한 음식입니다. 초콜릿, 젤리, 캐러멜과 같은 끈적한 음식들은 치아에 쉽게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치아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균의 번식을 촉진시키고 결국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끈적끈적한 음식은 치아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여 잇몸과 치아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딱딱한 음식은 치아에 물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견과류나 땅콩, 딱딱한 사탕과 같은 음식은 치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특히 약한 부분에서 치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충치가 없더라도 치아를 쉽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치아에 좋고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자연적인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치아를 자연스럽게 청소해줍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와 같은 음식은 씹을 때 치아를 마사지하고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치아와 잇몸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분으로 유제품인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치아를 강화시켜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질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너무 많은 산성 음료나 음식은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와 같은 음료는 산성을 띠고 있어 치아의 표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성 음료는 치아를 부식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치아의 에나멜이 얇아져 충치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은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어 구강 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구강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적한 음식과 딱딱한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과일, 채소, 유제품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여 치아와 잇몸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성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지 않고 식사 후에는 물을 자주 마셔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치아 건강을 지키고 치주 질환과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주 질환과 충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심각해지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영향을 미쳐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충치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작은 구멍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 치아의 내부까지 영향을 미쳐 치아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함께 치과에서 제공하는 치료와 관리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쌓인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여 잇몸 염증을 예방하고 충치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스케일링은 대부분의 경우 치과에서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진행되며 구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추천되며 잇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치주 질환의 위험이 큰 사람은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 질환과 충치가 이미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각 질환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치주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잇몸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잇몸 치료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잇몸의 깊은 부분에 치석이 쌓인 경우에는 깊은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잇몸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주 수술을 통해 잇몸과 뼈를 재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치가 발생한 경우 충치가 작은 크기일 때는 간단한 레진이나 실란트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충치가 커지거나 치아의 내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인레이나 크라운과 같은 치과 보철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치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치아가 이미 손상된 경우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통해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제공하는 치료 방법 외에도 환자 스스로가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칫솔질을 꾸준히 실천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공간까지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여 수압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은 치주 질환과 충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 일상적인 구강 관리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방치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관리와 예방은 결국 평생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과 검진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나 잇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으면 치과에 방문하지 않지만 치과 방문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초기에는 통증이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고 결국에는 치료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면 초기 충치를 치과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검진은 치주 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만 있을 뿐 큰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이 후퇴하고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손상될 수 있어 결국에는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치과에서의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주 질환 검사를 통해 염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검진은 치주 질환과 충치 예방뿐만 아니라 구강 내 다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외에도 치아와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다양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치아의 내부 구조나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한 충치나 뼈의 손상 혹은 치아의 위치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세균 검사를 통해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의 양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균을 감소시키는 치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치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구강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잇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잇몸을 보호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팁을 받을 수 있고 충치 예방을 위해 어떤 치약이나 구강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 습관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치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치과 검진의 빈도는 개인의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는 경우 치과에서 제시하는 일정에 맞춰 보다 자주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과 방문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꾸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사용 등 일상적인 구강 위생 관리가 치과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과 검진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을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더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제공하는 검사와 치료는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꾸준한 관리와 함께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